자, 그러면 요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회전 컷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회전 컷을 들어갈게요. 회전 컷을. 자, 회전 컷을 하기 위한 스케치 평면은 본체 파트 디자인 트리에서 어느 평면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했죠? 우측면 평면. 그래요. 우측면 평면으로 스케치 들어가시고, 우측면 평면으로 스케치 들어가시고, 자, 이거 내측에 있는 안쪽에 있는 형상을 보려면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역시 은선 표시로 바꾸시는 게 맞겠죠? 자, 은선 표시로 바꿔놓고 중심선의 위치는 고민할 필요 없이 요 모서리를 따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요 모서리를 요소 변환으로 따놓고 요 점들을 딱딱 늘려갖고 양 끝점을 클릭해서 늘려갖고 요것도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조선 기능으로. 보이죠? 네. 자, 면의 수직 보기 다시 해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회전 컷을 할 건데, 여기 요렇게를 중심선에 대해서 절반만 프로파일을 생각해서 절반만 요렇게 그려주면 요거는 컷이 되죠? 회전 컷. 그죠? 이때 이 베어링의 외륜의 바깥지름을, 즉 본체는 베어링에 대해서 하우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는 베어링에 대해서 하우징, 집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본체의 요 구멍이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우징 역할을 하는 이거는 실측하시면 안 돼요. 실측하시면 안 돼요. 자, 베어링의 외류는 규격이죠. KS 기계제도 규격으로 가야 됩니다.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베어링에 대한 규격은 23항에 보시면은 23항에 보시면은 깊은 홈볼 베어링이라고 있나요? 우리 과제도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과제도면에서 얘가 2 다시 몇으로 나왔어요? 2-6203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씨 맞았죠? 그러면은 요 앞에 두 자리 수는 호칭 번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요런 거에 설명된 것처럼 앞에 두 자리는 호칭 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두 자리는 안찌름 번호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요. 아, 기억하시네. 자, 심심풀이 땅콩으로 빵빵이라고 돼 있으면은 안찌름이 몇이에요? 빵 1은요? 빵 2는요? 빵 3은 17. 자, 17이라고 했을 때 이 68계열도 안찌름 D라고 이야기하는 요것이 17로 돼 있죠. 소문자 D로 표시한 게 이게 안찌름이죠. 네. 시험 때 이렇게 베어링 나오면 이게 공산이라고 안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베어링 번호 써 있어요. 아, 베어링 번호. 그거는 써 있다고 그랬죠. 기어의 경우에 모듈과 이수 정도는 써 있다고 그랬어요. 스프라켓 경우에도 호칭 체인을 무엇을 쓰는지 호칭하고 뭡니까? 스프라켓의 경우에도 더 필요한 것들은 써놔요. 호칭
그러니까 PCD 정도는 스프라켓에 호칭 지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혹시 또 이거 그럴지 모르니까 보여드릴게요. 출제되는 형식을 다시 보여드리는 게 낫겠으니까. 자, 요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에는 지금 기어가 없죠, 그죠? 기어가 없죠. 베어링 같은 경우 요거는 좀 문제가 이상한데, 요거는 진짜 이상하네. 베어링 번호가 얘는 없네요. 요거는 문제예요. 요건 아니고, 요런 식은 아니고, 하필이면 이게 열리냐?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 또 찾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아이, 왜 이게 열리냐? 좀 더 잘 보이는 거. 요거는 오일실 규격 번호만 나오고, 소용이 안 나오면 나오는데요. 어떡하죠? 아, 짜증나네. 요런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 그 옛날에 요거 딱 유출한 사람들이 이거 실수를 했는지 이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이 베어링 넘버를 지워버렸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베어링 넘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 같은 경우는 M형이고 A형이고 B형이고 이런 거를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호칭 지름을 잡고 난 다음에 이 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어 나오는 게 또 있나? 기어 나오는 게 왜 페이지가 안 넘어가? 기어 나올 경우에는 모듈과 이수 값이 반드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역시 베어링도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가 또 왜 안 넘어가요? 아이씨, 그림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러나? 뭐 여하간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걸 보다 말았는데 안찌름 공식이 적용되는 걸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여기서 안찌름이라는 거는 범례 그림에서 소문자 D로 표시된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규격은 뭡니까? 바깥지름 D 요거의 값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보는 거는 6203이죠. 이때 앞에 두 자릿수는 계열번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에서 68계열 아니에요. 64계열 아니에요. 69계열 아니에요. 60 아니에요. 62계열 여기를 봐야 되죠. 62계열 여기 62계열로 왔더니 6203이라는 베어링 넘버가 딱 있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바깥지름 D를 찾아야 되죠. 바깥지름 D에 대한 치수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40. 요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이 B 값도 중요하게 보기는 합니다. B 값을 중요하게 확인할 텐데 베어링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값을 가지고서 묻혀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B 값을 우리가 그 규격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이걸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런지 나비라고 얘를 불러요. 나비야. 그 나비는 아니고 넓이, 폭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나비라고 불렀나 봐요. 기계제도 규격이 제정될 때 언제쯤 KSB의 규격이 제정이 됐다고요? 1967년도에요. 별거 다 기억하죠. 제도 통칙은요? 1961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여하간 그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도 규격이 KSB 제도 통칙 뭡니까? 기계제도 요거에 대한 것이
정해진 게 60년대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이걸 나비라고 많이, 그때 당시는 표준어가 나비였는지 뭐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거도 쓰게 될 것이고, R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코너 R. 그죠? 이 코너 R 값을 맞춰서 하우징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만 표현해 놓고, 여기에 바로 베어링이 꽂혀 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B 값을 봐야 되고 R 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멀리 간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런 것도 확인을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과제 도면에서 적용할 거로 회전 컷을 할 때 이렇게 코너 사각형을 볼 수가 있겠는데, 중심선에 대해서 바깥지름 D를 찾아왔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40파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규격으로 가셔야 되고, 이 구멍에 지름을 갖다가 실측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을 2D 도면화 할 때도 끼워 맞춤을 역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규격에 이것도 나와 있어요. 하우징에 대해서는 끼워 맞춤 영역차를 얼마 줘라,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하중의 방향에 따라서, 하중의 분류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우선은 요것을 우리는 그려봅시다. 자, 일단 코너 사각형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요 점을 1번 찍고요. 중심선에다가 2번 요렇게 찍어 가지고 코너 사각형을 요래 잡아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잘려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외형선, 모서리 실루엣에 대해서 이 선분이 동일선상으로 구속, 요거까지만 해놓을게요. 요쪽은 더 만져야 되기 때문에 요쪽은 안 하겠어요. 자, 코너 사각형 갑니다. 이 모서리선하고 요거하고 동일선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요것에 바깥지름 D를 규격에서 온 값으로 40파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짝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갈 자리에 대한 거는 하우징에 대한 지름 치수까지 해가지고 한 방에 빵 뚫는 거는 해결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과제 도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실측할 게 좀 난해한 게 있어요. 자, 안쪽에 이게 회전 보스 베이스로 생긴 모서리 선인가요? 그리고 이 쉘 주느라고 얘네들의 두께를 우리가 5로 갔나요? 그러면 스케치 도구에서도 요소 옵셋을 쓸 때 이거 5mm로 할 수가 있죠. 일단 요 모서리를 잡고서 5mm 요소 옵셋을 합니다. 요 모서리죠. 은선 표시를 한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죠? 요거 요 모서리를 요소 옵셋을 이용해서 5mm 띄우도록 할게요. 먼저 요소 옵셋 눌렀고요. 파라미터, 요소 옵셋 속성창에서도 파라미터의 간격 띄울 값을, 옵셋 거리 값을 얼마라고요? 그리고 체인 선택이 있는데, 체인 선택은 체크를 풀게요. 체인 선택을 해버리면 요 실루엣 모서리, 요거 보이죠? 아이콘 보이죠? 요거 피드백 아이콘, 원통에 짝대기 이렇게 꺼져 있죠. 요렇게 할 때 체인 선택으로 되면은 탄젠트로 뭐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같이 다 연결돼서 감자줄기 엮듯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체인 선택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긴 하지만 요거는 풀어놓고 쓰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체인 선택을 풀어놓고 제가 이 모서리를 클릭했더니 미리 보기로 요렇게 화살표도 요렇게 뜨면서 이거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대 방향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모서리에서 이쪽으로 미리 보기 해가지고 이 선이 생겼나요? 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 모서리는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또 과제 도면하고 대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잡은 선은 요거란 말이죠. 요소 옵셋으로. 그죠? 요 그림하고 똑같게 가려면 여기에 본체 요거 짧은 수평선이 보이나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선은 카바하고 동일선상으로 보이시나요? 카바가 딱 맞으려면 당연히 이 선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카바 외경을 재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카바 외경을 재보세요. 바깥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나올까요? 50일? 에? 61이요. 60일. 자, 그럴 때 제가 요령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6번 커버의 외경을 우리가 같이 잴 때 몇 파이로 봤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형상의 커버들이잖아요. 이거 같은 외경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제작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라면은 둘 다 같은 외경을 갖게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파입니다. 얘는. 저는 일부러 안 재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이게 60파이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1번 여기 잡고 여기 2번 찍을 때 이거 중간점이 안 되게 일치만 되게 선을 수평하게 그어 주세요. 자, 요래 선을 하나 그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요소 잘라내기로 요렇게 남겨야 되겠어요. 필요한 거는 요렇게만 필요한 거죠. 이쪽에 거 남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을 쓰세요. 코너. 방향을 클릭하면은 방향 클릭한 방향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치수를 넣습니다. 얘를 몇 파이로 넣어야 된다고요? 60파이. 자, 이제 얼추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요소 보면은 커버가 본체에 와서 닿는 모서리 선이 요 선인가요? 그런데 본체 바깥쪽 모서리 선에서 얘까지 간격이 있죠. 유격이 있습니다. 이거 몇 미리로 들어가 있나요? 2mm. 그래요. 요거는 뭐 2mm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수직하여서 선을 내려 그을 필요가 있죠. 수직하여 선을 내려 그을게요. 이때 얘는 이 첫 번째 점은 아무데도 그 일치 구소가 안 뜨게 했어요. 두 번째도 일치 구소가 안 뜨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수직만 되게 긋는 거예요. 자, 피드백도 안 뜨게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요소 잘라내기 코너를 이용해서 요렇게 남길게요. 요래 가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줄게요. 코너 옵션은 방금 전에 썼으니까 요거 바로 쓸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러면 요 외형선에서부터 지금 잘라내기 정리한 요 사이 선과 모서리와 선의 사이 값을 지능형 치수로 2mm 넣을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과제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베어링의 하우징을 나타내는 선하고 요렇게 만나요, 이 면이. 그죠? 우리는 역시 요소 잘라내기를 코너로 해가지고 요렇게 선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옆에 그림하고 똑같이 가게 가는 거예요. 자, 요소 잘라내기 갈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 컷할 스케치가 거의 됐는데 자, 음영으로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음영 처리로 바꿔줍시다. 이제 폐곡선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중심선에 일치하게 이 선이 있고, 요쪽은 또 이제 커버링 되는 면하고 만나 있고, 베어링의 하우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 선을 따놨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서 이렇게 2mm 들어왔고, 카바하고 지름 같고,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요소 옵셋으로 땄고, 요쪽이 이제 닫히면 되는 거죠. 자, 그러했을 때 이것도 역시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나요? 요선을 일부러 저는 안 지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된 이 선분하고 이 실루엣 모서리하고 동일선상으로 붙으면 되나요? 오케이, 그럼 폐곡선이 돼요. 자, 요래 만들어 놓고,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실루엣 모서리 요거하고 얘하고 동일선상. 실루엣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면 이렇게 보이는, 그죠? 이걸 실루엣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따지는 거. 자, 그랬을 때 폐곡선이 저처럼 똑같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도 얘를 여러분 것도 다 확인을 했으니까 저도 회전 컷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케치가 이제 웬만하니 다 되셨으니까 요거로 바로 저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이 과제 도면에서 필렛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저는 필렛은 지금 안 넣을 거고,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기는 해요. 근데 뚫는 것도 나중에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빼먹을 수 있냐면 여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면을 만들면서, 기준면을 만들면서 할 거예요. 평면을. 자, 얘에서 보면은 이 면보다 얘가 위로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서리 선에서부터 재지 마시고, 역시 바닥에서부터 이거 전체적으로 치수를 보세요. 바닥에서 보시면 이거 얼마 나와요? 자, 103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103.5. 네. 다시 나도 잘 볼게요. 103.5. 103.5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103.5에서 약간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은 반올림에서 104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작은 모서리 선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작은 거로 치수를 보면은 우리가 오차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회사에서도 실측하실 때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 중심선까지는 46이었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지름으로 봤을 때 이거 몇 파이로 이거를 갔었는지 기억나세요? 5, 6도 돌아가는 막 그러지 않았어요? 55 정면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어제 했죠? 그죠? 정면도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 55라고 하면은 반지름 55만큼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갔겠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46에다 55라면은 90 얼마입니까? 100일이죠. 참. 더하기도 못해. 참. 그죠? 100일이 이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더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3mm가 튀어나왔겠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104에서 100일을 빼면은 3mm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를 또 요거 자체의 높이를 재보시라는 거예요. 앞만 봐도 2mm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재면은 또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보니까 저는 다시 이 여기만 딱 봤을 때 요렇게 간격만 쟀을 때는 또 2mm가 보여요. 그죠? 자꾸만 크게 보거나 두껍게 보면 가공비가 많은 거지 않나요? 작게 보고 얇게 봐야지 가공비가. 여하간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검토하다가 보니까 대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재고서 이게 맞지 하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2mm가 맞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쪽으로 저도 갈 거긴 해요. 요렇게 결정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mm가 더 튀어나온다면은 103이라는 이야기죠. 바닥에서부터 얘까지가 103이라는 이야기죠. 103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준면을 만들 때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만들 때 이 윗면이 여기 바닥에 놓여 있는 면이죠. 요거에서 빨리 만들기 방법이죠. 옵셋 평면 빨리 실행하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쭉 이렇게 당겨 가지고 위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103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평면이 있어야 스케치를 할 수 있죠. 요렇게 되면은 동글뱅이를 그려 갖고 얘를 다음까지로 해 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 위에 요런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들여서 실측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윗면 평면에다가 디자인 트리에서 네, 차라리 면을 선택해서 원통면이기 때문에 스케치 못 해요. 예. XY 평면이 반드시 잡혀야 돼요.
그러려면은 평평한 면이어야 되죠. 이런 곡면진 원통면에는 스케치를 못해요. 이건 구멍가공 마법사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구멍가공 마법사도 이 곡면에다가 바로 찍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디자인 트리 중에서도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 평면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테두리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사방으로 화살표가 뜨죠. 요 표식이 떴을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끌어 당기세요. 올라가나요? 그러면 옵셋 거리 요 창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 103을 볼 수가 있죠. 되셨나요? 완전 정의됐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축을 작업할 때에도 축의 키홈 자리도 이렇게 평면을 만들 때 요소 옵셋 그 옵셋 평면보다는 탄젠트한 면을 잡고 평면을 잡고 막 그렇게 해도 할 거고, 요 경우는 우리가 수치를 알 수 있으니까 윗면 평면에서부터 평면을 옵셋 시켜서 103만큼 띄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면에다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면의 수직보기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 서클을 하나 추가합니다. 바깥쪽에다 서클을 대충 추가했어요. 이 서클의 센터 포인트하고 파트의 원점하고를 일치로 구속을 줄게요. 자, 요렇게 일치 구속을 주고서 이제 과제도면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 과제도면에서도 제일 위에 요 점과 점으로 요 간격을 실측해 주세요. 몇 파일까요? 11파이. 오케이. 11파이로 크기 치수를 지능형 치수 바로 넣도록 합니다. 11파이. 됐나요? 그러면 얘가 스케치된 거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하면 이쪽으로 가버릴 텐데 방향 뒤집기를 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가게 해야 돼요. 이쪽 아닙니다.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버튼을 뒤집기 해가지고 뒤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돌출 방향 원의 옵션은 다음까지로 하면은 이 곡면까지만 돌출되고 말아요. 오. 자, 제 거도 역시 돌출 보스 베이스 실행했는데 블라인드 형태 옆에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눌러서 뒤집었습니다. 이 옵션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다음까지. 그래요. 바꿔놓으면 여기까지 곡면까지만 얘가 돌출돼서 가다가 정지하죠. 자, 재생성 눌러놓고 저장 요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덩어리 만드는 작업들을 쭉 했어요. 이제는 이 구멍가공 마법사로 얘네를 뚫어도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요거를 미리 뚫어 보실 분은 뚫어 보시기 바랍니다.